피고는 원고에게 내신을 등급 향상시켜준다는 말로 자신의 학원에 수강을 신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아들의 성적을 2등급 향상시켜주겠다. 그래서 인서울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학원 수업의 내용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학원의 숙제나 시험에서도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토한 원고와 같이 이해도가 낮은 학생은 따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피고가 해왔던 말과는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재판장님. 지금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일부만 가지고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던 대학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저 선생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 이전 이루어진 사실혼 해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화연되었다는 것을 통해 원고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의 의지가 피고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송공층의 어머니께 갔는데 극구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혼인신고를 막았더니 이번에 만난 그 그대여라는 여자도 아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성공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도 되어 있었다고요.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진작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물론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의 한평생을 결정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산고등학교 오지라퍼 팀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 환영해 주세요. 지혜로운 퍼뜨리자. 사랑합니다. 네, 깜찍한 인사 잘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성공아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라는 제목의 모의 재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고등학교 오지라퍼입니다. 성공아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주제는 첫 번째는 사실혼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하면은 부부 공동 생활이 인정되며 실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를 합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혼인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관계는 부부와 동일하게 분할할 것인가가 이번 재판의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상입니다. 민법 제7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주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후에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최초 제출한 대본보다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한 적이 있는 난성공은 그대여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법적 혼인을 하려 하였으나 난성공의 모친인 센고집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만 유지합니다. 이후 그대여가 난성공과의 아들을 가지지만 센고집은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각서를 작성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난성공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대여는 난성공을 간병했지만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청구 의사를 센고집에게 밝히게 됩니다. 센고집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채 난성공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대여는 사실혼 해소 의지를 밝혔음에도 재산분할 청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혼인신고와 재산분할 청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센고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첫 번째, 사실혼이 그대여의 의지에 의해 해소되었는가, 두 번째, 그대여에 대한 센고집의 행동에 악의성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 오지라퍼가 준비한 재판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중에는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517호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그대여와 피고 센고집 참석하셨습니까?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소송 대리인부터 제출한 소장 및 준비 서면에 기재된 청구 취지를 진술하여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원고는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망인난 성공 씨와 교제를 시작하여 그의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피고의 강력한 반대로 그 둘의 관계는 법률적 혼인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게 합니다. 하지만 망인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원고는 약 1년 동안 그를 간병하던 중 주치의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의 생계와 양육을 홀로 떠맡아 했던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의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망인이 의학적 소견보다 빨리 사망하게 되고 원고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채 그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재차 요청하지만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게 받아낸 각서를 내밀며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각서는 원고에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를 다룬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그의 법정 대리인, 즉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의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5년간 원고와 망인의 법적 혼인을 막고 그 둘의 아이를 자신의 직계비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에 민법 839조에 명시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회복할 것과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850만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답변서와 준비 서면에 대해 진술하여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민법에서는 112조 단서에 따라 수령 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에게 대신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고에게 명확히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의사를 인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사실혼은 원고의 의지가 아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원고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고 이후에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이미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는 법률혼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아들의 재혼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예민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 또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피고가 악의적으로 원고의 법률혼을 막으며 원고를 괴롭혀왔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피고의 트라우마로 인한 심적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사실혼의 의지에 의해 해소되었는가, 둘째, 피고의 행동에 악의성이 담겨진가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를 다룬 것이므로 쟁점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양측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원고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의 주소지 변경 사실과 변경 일자를 통해 사실혼 해소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주민등록 등본을 갑제 1호증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원고가 사실혼 해소의 의지를 피고에게 밝혔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상담사인 마에바 씨와 원고와 망인의 부부 생활이 원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가까운 친구인 오지랖 씨,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나팅게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사실혼 해소 의지를 명확히 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제1호증, 피고가 법률혼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2호증, 피고의 5년간의 진료 기록을 제3호증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가 사실혼 해소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가까운 친구인 곱순이 씨와 그동안의 피고의 행동이 피고의 트라우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정신과 주치의 이멘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신청한 증거와 증인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변론 기일은 증인 신문을 위해서 2017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곳 민사 1호 법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사건 번호 2017-517호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와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네. 피고와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럼 원고 측 피고 측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마에바 씨, 오지랖 씨, 나팅겔 씨, 피고 측 증인 곱순이 씨, 이멘탈 씨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마해바 씨가 대표로 선서를 해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마해바. 위증을 할 경우 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증인들은 오직 진실만을 진술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증인 마에바 씨,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는 700-101-1234-567, 주소는 경상북도 사랑시 행복동 365번지, 현재 마레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의 가정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마레바 상담소는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대여 씨 역시 가정 문제로 찾아오셨어요. 의식 불명 상태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분이 곧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사실혼 해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죠. 원고가 왜 사실혼을 해소하고 싶어하는지 증인에게 말하던가요? 네, 말했었어요. 자기들 사실혼 관계라고 난성공 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임신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만 해오던 그대여 씨는 아이 양육은 물론이고 생계 유지까지 힘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혼 해소를 하면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을 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선 사실혼 해소가 최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증인은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요? 일단 마음은 잘 알겠지만 간병을 하는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제가 가정상담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쪽 법을 좀 알아서 사실혼은 일방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같이 살던 집부터 나오고 그대여 씨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라고 했어요. 네, 재판장님, 현 시점에서 원고의 주민등록 등본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서기 증거를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원고의 주소지는 원고의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입일자를 보면 2016년 1월 9일로 난성공 씨의 사망일인 2017년 3월 17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즉 둘의 사실혼은 망인의 사망이 아닌 원고 일방의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어 해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루어진 사실혼 해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혼 해소에 대해 알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이죠. 시어머니께 사실혼 해소 의지를 알리고 재산분할 청구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게 바로 저예요. 또 그대여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직접 했다고 저한테 말도 했었고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인 반대 신문 진행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와 피고의 통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대여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다고만 했지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재판장님, 현 시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통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서기 증거를 재생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어머님, 저 그대여인데요. 네가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 전화하고 그러니? 저 성공 씨랑 헤어지려고. 뭐라고? 재산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뭐야?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끊어!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피고가 인지할 만큼 분명히 표한 적이 없습니다. 즉 법정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112조 단서에 따라 원고의 사실혼 해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증인 오지랖 씨,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는 74120223456678, 주소는 경상북도 사랑시 행북동 88번지, 현재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와 가까운 사이입니까? 네, 부모님끼리 서로 친분이 있으셔서 대호랑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붙어 다녔어요. 초중고 모두 같은 학교를 나와 서로를 잘 알아서 그런지 대호가 힘든 일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원고가 증인에게 난성공 씨와의 부부 생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그 대호는 입만 떼면 아들 얘기를 할 정도로 아들 바보였어요. 말로만 아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았어요. 근데 대호가 아이 양육은 좀 괜찮아 했는데 집안일을 힘들어했어요. 성공 씨가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임신하기 전 직장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임신했을 때도 빨래며 청소며 모든 집안일을 대호가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맞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둘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성공 씨네 어머니께 갔는데 극구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절대 인정 못 해준다고. 그렇게 좋으면 재산을 눈에도 들이지 말고 나가서 살라고까지 말했다고 했어요. 이후에 둘이 나와서 사는데도 종종 찾아와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돈봉투도 던지면서 이거 받고 헤어지란 뉘앙스의 말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대여가 많이 울었었죠. 네, 증인의 증언대로 원고는 망인과의 부부 생활 중 모든 가사노동을 도맡아였으며 양육 또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여도에 합당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원고 측 증인 나팅겔 씨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는 700501-2345-678, 주소는 경상북도 사랑시 행북동 24번지, 현재 굿닥터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와 어떤 사이입니까? 네, 저는 그대여 씨 남편인 난성공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병원에서 피고를 본 적 있습니까? 네, 대부분 간호를 그대여 씨가 하긴 했어도 생고집 씨도 가끔씩 찾아와서 상태를 보고 가곤 했어요. 그때 원고를 대하는 피고의 태도가 어떠했나요? 그대여 씨는 생고집 씨를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생고집 씨가 죽이 없이 오다 보니까 간병하고 있던 그대여와 마주치는 일이 잦았어요. 그때마다 병실이 떠들썩하곤 했죠. 그리고 그 생고집 씨가 그대여 씨 보고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병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원고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와 피고가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피고가 원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네, 소리를 지르면서 정확히 뭐라고 했죠? 그게 소리만 질러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두 사람 만날 때마다 병원이 시끄럽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가 병원에서 원고를 마주칠 때마다 다소 언성이 높아진 것은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피고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고 측 증인 신문 읽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곱순이 씨,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는 경상북도 사랑시 행북동 50-1번지에 살고 있는 그냥 주부입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는 490112에 424223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생고집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지는 언니랑 국민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럼 피고와는 얼마나 자주 만나시나요? 그게 뭐 맨날 첫날 꼬박꼬박 만나죠. 피만 안 섞였지. 지가 뭐 동상이라요, 동상. 그 정도로 가까운 관계군요. 그럼 평소에 피고가 혹시 아들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면요 시도 때도 없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막. 그렇군요.
피고가 혹시 원고 그대여 씨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예. 가 때문에 우리 언니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 12월 달쯤이었나? 언니가 그때 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아갖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에휴, 마음 여린 우리 언니야.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혹시 증인은 피고로부터 그대여 씨와 난성공 씨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둘이 맨날 찰떡같이 붙어있어가 우리 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성공이를 간병하려고 살던 집까지 옮겼는지. 그 말도 안 돼요. 그럼 피고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객관성이 결여된 추측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추측성 질문을 삼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우리 언니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분명 지한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야는 그 몰랐을 게 틀림없습니다. 증인께서도 모호한 발언이나 추측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슈. 증인 신문 계속해 주십시오. 네.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실혼 해소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보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도 원고로 인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께서 원고가 난성공 씨가 살던 집을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공 얘기니까 당연히 언니한테 들었겠죠. 성공이 얘기는 언니야 말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집을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으셨나요? 그게 우리 언니가 그건 지한테 말을 안 했는지 병원 근처로 이사했다고 한 거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래가 지는 성공이를 간병하려고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럼 피고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거군요. 뭐 그렇지요. 근데 우리 언니가 그때 말을 하면서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의 바뀐 주소지가 어디인지 알 정도로 원고의 주소지 변경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화를 내었다는 것을 통해 원고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의 의지가 피고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재산분할과 사실혼 해소의 의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 증인 이멘탈 씨, 증인석으로 나와 앉아주시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는 80123114521001, 주소는 경상북도 사랑시 행복동 34원지, 직업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증인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증인은 피고의 정신과 진료를 맡으셨죠? 네, 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으로 생고집시를 5년 전부터 진료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피고가 어떤 일로 증인을 찾아갔었지요? 그때가 생고집시 아드님께서 막 이혼을 하셨을 때인데 손주들마저 전처에게 빼앗기고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경험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달간의 피고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딱 2달 전에 생고집시가 그대여 씨의 전화를 받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혼인신고를 막았더니 이번에 만난 그대여라는 여자도 아들의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니까 그대여 씨가 아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 예전에 그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와 극도의 예민함 등을 동반한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장님, 현 시점에서 일전에 제출한 피고의 정신과 진단서와 5년간의 진료 기록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고집 씨는 2011년경 아들이 전처와 이혼을 한 당시 생긴 우울증으로 5년간 진료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즉 피고는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그렇기에 피고가 한 행동은 피고의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지 결코 원고에게 악의를 가지고 원고를 해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판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그럼 원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성공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준비도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 사람을 돌봤는데 이번에 재산분할 못 받으면 저랑 제 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디 현명한 판결 부탁드려요, 판사님. 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여자가 진작 제 말을 들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아픈 아들을 본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마저 뺏기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 잠을 못 자는데 또 같은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요. 판사님, 부디 아들을 지키고 싶은 어미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원고의 주소지 변경 일자와 피고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원고와 망인의 사실로는 망인의 사망이 아닌 원고의 의지로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5년간 피고의 행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물론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등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방의 한평생을 결정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재판에 원고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이 달려있음을 인지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망인의 법정 대리인 피고가 인지할 만큼 분명히 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는 원고 일방의 파기가 아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률혼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 측에서 문제로 제기한 피고의 행동은 결코 원고에게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선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2017-517호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과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권리와 보호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신중을 기울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사실혼 해소는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며 망인의 재산 분할 의무를 망인의 상속인 피고에게 승계한다. 2. 재산분할 의무 상속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2,434만 5,224원 및 심판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5년 동안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므로 민법 750조에 의거해 원고에게 피해 보상액 5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청구한 850만 원 중 나머지는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음 판결의 이유를 간단히 밝히겠습니다. 판결 이유의 요지 1.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인정. 사실혼 관계가 일방이 사망하여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원고의 의지에 의해 해소되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 여러 정황상 입증되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실혼 해소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기각한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대법원 2008-105 결정에 따라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며 망인의 재산 분할 의무는
공동 상속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그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승계한다. 2.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 민법 제839조에 의거해 원고의 기여 비율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측정한다. 본 재판부는 원고 측 증인에 의해 원고가 매우 성실히 가사노동을 수행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자 9326 결정에 따라 마땅히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원고의 기여분을 정량화해 측정하는 것이 힘든 점을 고려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전적으로 본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재산분할 의무를 상속받은 피고는 망인의 재산의 15%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한 인정사실. 5년간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 원고 측 증인에 의해 입증되었다. 다만 병원에서의 행동은 피고가 과도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니 피고 측 증인에 의해 입증되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악의를 가지고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850만 원 중 나머지를 기각하는 바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 점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상으로 본 사건의 1심 판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박수 보내주시죠. 발표 잘 들었고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중검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했는데 그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이제 민법 111조 단서에 따라서 이제 법정 대리인인 이름이 뭐였죠? 그 시어머니한테 그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있었죠. 이제 그게 쟁점으로 다뤄졌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신 건지. 지금 그러니까 망인이 살아 있을 때 의식 불명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그런 의미로요. 네. 그러면은 뭐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후견인 지정을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 후견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다는 취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지금 법정 대리인이 좀 당연하게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혹시 네. 친권자라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취지로 약간 좀 이해를 해가지고 좀 잘 오해가 있었나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예. 아마 법정 대리인 부분은 우리 3명의 심사위원 모두가 다 의아한 부분이고 후견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됐어요. 750조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750조는 이제 재산적 손해에 대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751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가 코멘트할 수 있나요? 제가 네. 저희가 구미시의 읍면 소재지여가지고 오산고등학교라는 작은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큰 그런 정보를 구할 데가 없어서 항상 인터넷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법률적인 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에 호소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원고의 사실혼 해소가 역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해소된 걸로. 네. 만약에 사실혼 해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원고 측 변호인 사실혼 해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혼 관계가 계속되던 중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요. 그럼 그러한 전제 하에서 원고 측에서는 어떠한 그 보호를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원고 측을 위해서 어떠한 법리를 펴서 원고 측의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혼 해소가 원고의 의지에 의해 해소된 게 아니라는 네네. 판결이 나왔죠.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네. 그러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으니까 네. 그럼 원고 측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나요? 다른 재산 분할 청구권 이외에. 아 그렇게 되면은 그 난송군과 원고 사이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둘의 아이를 그 아이를 그 시어머니 난송군의 아들로 인정해주면은 그 아들이 난송군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의 얼마를 상속받을 수 상속권을 네. 이제 주장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상고등학교죠. 네. 오상고등학교 어딘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왜 관할법원을 김천지원으로 했을까? 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 일단 아까 2017 가합 517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2017 가합 517호 사건이겠죠.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사소송법에 기한 청구인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건 번호를 보면 2008-105 결정을 보면 사실관계에서도 원래 케이스가 된 사건이 서울 가장법원에 제기됐잖아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이고 일반 민사법원에는 관할이 없기 때문에 만약 대구 가정법원이 존재한다면 지금 같은 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관할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파기돼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겠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저는 김천 지원을 선택하셨길래 이게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하시고 있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판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2008-105 결정.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우리가 대본에서 좀 비틀었어요, 그렇죠?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판례에서는 먼저 망인이 죽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사망을 했는데 우리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가 센 고집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망인이 죽고 나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도 다 대답하셨지만 사망 이후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실제로 제기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실혼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청구 전에 이게 사망으로 해소된 것이냐라는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비트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 이 사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결론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제가 고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럼 현 상태에서 그렇다. 그럼 주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 게 마지막 결론을 보면 주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여 망인의 재산 분할 의무는 공동 상속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그중 그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승계한다. 이게 우리 그 재판장님께서 읽으신 결론인데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고 공동 상속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그중 그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승계한다. 어떤 취지죠? 난성공 그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난성공이 공동 상속인 이렇게 저희가 판결이 요지에서 밝혔던 것 같은데 네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대여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제기 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죽은 이제 난성공 씨겠죠. 난성공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난성공이 그대여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 의무도 상속이 되니까 그 상속인들인 생고집, 그다음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았던 2명의 자, 그다음에 현재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난튼튼에게 전부 상속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법에 따르면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이 미성년자임으로 모든 의무를 피고에게만 다 승계시킨다.
우리 민법하고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판결 주문을 보면 재산 분할로 8억 2천 정도가 인정됐죠. 근데 이게 지금 주문을 보면은 15%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 계산으로 역산을 해보면 이 난성공의 재산은 100억 이상이 돼야 8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려운 판결을 선택하셨는데 결론을 이끌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때 판결에서 소송 절차를 수개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일방의 의무를 재판부 권한으로 피고 여러 명 중에서 네가 다 책임져라. 이거는 우리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상속 분할 비율대로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학생들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일자로 도열해 주세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등 공감하는 행위를 하며 원고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고가 게시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심리학하고 피해의식이 있어 발생한 해프닝이라 판단됩니다. 누구도 대상이 원고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추측으로 원고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중학교 때도 지람이가 미소리를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너무 재수없으니까 나대지 마. 아니에요. 게시글이 비방과 욕설이긴 하지만 딱히 미소리라 할 건 없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미소리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지람에게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묻고 싶어요. 너무 가까이에 해나게 그것도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내용을 저만 소송해 오게 된 게 약간 억울해요.